미국 서부의 인디언 전쟁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의 인디언 전쟁은 19세기 후반 미국이 서부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미국 정부 및 정착민 간에 발생한 일련의 무력 충돌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확장주의 정책과 원주민 토지 수탈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사건과 맥락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배경. 서부 개척과 원주민 갈등. 19세기 초부터 미국은 서부로의 영토 확장을 추진하며 원주민 부족들이 세대를 이어온 고유의 영토에서 밀려나게 했습니다. 강제 이주 1830년대 눈물의 길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수많은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1862년 정착민들에게 서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법으로 원주민 영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황금 러시와 철도 건설,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 1848년과 대륙 횡단철도의 완공 1869년으로 많은 정착민들이 서부로 몰려왔고 이는 원주민과의 충돌을 심화시켰습니다. 군사적 대응. 미국 정부는 원주민 부족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그들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주요 전투와 사건. 다코타 전쟁 1862년. 미네소타 지역의 다코타 수부족과 미국 정부 간의 전쟁으로 정착민들과의 갈등과 조약 위반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전쟁 후 다코타 수족은 대량 학살 및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샤이엔-아라파호 전쟁과 샌드크리크 학살 1864년. 콜로라도 지역에서 미군이 샤이엔과 아라파호 부족의 평화로운 마을을 공격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민 사이의 저항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드클라우드 전쟁 1866년-1868년. 대륙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보즈먼 트레일을 둘러싼 분쟁으로 라코타 부족의 지도자 레드클라우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미국 정부로부터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리틀 비콘 전투 1876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전투 중 하나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이 라코타, 샤이엔, 아라파호 연합군에게 패배한 사건입니다. 이 전투는 원주민 저항의 정점이었지만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복을 초래했습니다. 운디든이 학살 1890년. 인디언 전쟁의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사건으로 사우스다코타의 운디드니에서 미군이 라코타 수족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저항의 종식과 미국 서부 개척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3. 결과 및 영향. 원주민 문화의 파괴. 전쟁과 강제 이주는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파괴했고 많은 부족들이 멸망하거나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호구역 시스템.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정부는 원주민들을 강제로 보호구역에 가두었으며 이는 열악한 환경과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완성. 인디언 전쟁 이후 미국은 서부 영토의 지배를 확고히 하며 대륙 횡단을 완성했습니다. 4. 역사적 의의. 원주민 저항 정신. 비록 전쟁은 원주민의 패배로 끝났지만 리틀 비콘 전투와 같은 사례는 원주민들이 보여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교훈. 인디언 전쟁은 현대 사회에서 토착민 권리와 역사적 불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디언 전쟁의 심화와 세부적인 맥락. 미국 서부의 인디언 전쟁은 단순한 영토 갈등을 넘어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확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쟁의 근본적 원인. 1. 영토 확장과 매너페스트 데스터니.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사상으로 서부 개척의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주민은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에서 추방당하거나 미국 정부와 정착민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반복적 위반.
미국 정부는 원주민 부족들과 수많은 조약을 체결했지만 정착민의 요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이에 포트 라람이 조약 1851년, 1868년 수부족에게 영토 보장을 약속했지만 정착민과 철도, 회사의 요구로 계속 침해되었습니다. 3자원의 갈등.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의 블랙힐스 지역과 목초지, 물 등의 자원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정착민 간의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추가 주요 사건 1. 네즈퍼스 전쟁 1877년 네즈퍼스 부족의 지도자 치프 조셉은 자신의 부족을 캐나다로 이끌고 평화를 추구했지만 미국 정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약 1600km의 여정을 이어가며 여러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항복했으며 그의 명언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는 원주민 저항의 비극성을 상징합니다. 이 고스트 댄스 운동 1880년대 후반 고스트 댄스는 종교적 부흥 운동으로 원주민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미국 정부에 의해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운디든이 학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3. 블랙힐스 분쟁. 블랙힐스는 라코타 수족에게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졌지만 금광 발견 이후 정착민과 미군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라코타 부족은 이에 대해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보호구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3. 정책적 변화 동화 정책. 1. 다우스 법 1887년 원주민을 농경사회로 동화시키기 위해 보호구역을 분할하여 개별 원주민 가구의 토지를 할당한 법. 그러나 이 법은 원주민 토지의 대량 매각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원주민은 더 많은 토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드닝 스쿨 원주민 기숙학교. 인디언을 죽이고 인간을 구하라 라는 표어 아래 원주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강제하고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교육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4. 경제적 및 문화적 여파. 1. 원주민 사회의 붕괴. 사냥, 채집 중심의 경제구조가 붕괴되었으며 특히 버팔로 들소의 대량 학살은 원주민 부족들의 생존 기반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 버팔로 학살. 19세기 후반 미국 정부와 사냥꾼들은 원주민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버팔로를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 3천만 마리에 달했던 버팔로는 1890년대에는 1000마리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3. 문화의 전통 보존 노력. 현대 원주민 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상처 속에서도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권리 회복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원주민 주권 운동과 보호구역 자치권 회복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현대적 관점에서 본 인디언 전쟁의 유산. 1. 토착민 권리 회복 운동. 오늘날 원주민 부족들은 정부와 협력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상실한 영토와 권리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랙힐스 반환 소송. 이 역사적 재평가. 인디언 전쟁과 미국의 확장주의는 단순한 개척의 성공이 아니라 대량 학살과 문화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3. 문화적 재생. 원주민 부족들은 현대 미디어와 예술을 통해 전통 문화를 재창조하며 역사의 주체로서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디언 전쟁의 심층적 분석과 추가 사례. 1. 미국 정부의 원주민 정책의 전환.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정부의 원주민 정책은 강제 이주 정책에서 물리적 통제와 문화적 동화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억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보호구역 정책. 원주민 부족을 특정 지역에 강제적으로 이주시켜 그들의 이동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제도였습니다. 보호구역은 대개 척박하고 비옥하지 못한 땅으로 지정되어 원주민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호구역 내에서 부족 간의 전통적 영토, 경계를 무시한 채 부족들을 혼합, 새로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 평화위원회의 실패. 1867년 설립된 미국 평화위원회는 원주민 부족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했으나
미국 정착민과 군의 이해관계 충돌로 실패했습니다. 1868년의 포트 라라미 조약은 라코타 부족에게 블랙힐스 영토를 보장했지만 이내 금광 발견 이후 다시 위반되었습니다. 3강제 동화 정책.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 전통을 금지하고 기독교와 영어 교육 등을 통해 원주민을 미국 사회에 강제적으로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기숙학교 제도 원주민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하여 서구식 교육과 생활 방식을 강제. 이는 세대 간 문화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다양한 원주민 부족의 저항과 지도자. 1. 치프 조셉과 네즈퍼스 전쟁. 치프 조셉은 네즈퍼스 부족을 이끌며 미국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부족민들과 함께 캐나다 국경까지 약 1600km를 이동하며 미국 군대와 교전했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 항복했습니다. 그의 말,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는 원주민 저항의 비극을 대변합니다. 이 시팅불과 라코타 수족. 시팅불은 라코타 부족을 이끌며 미국 정부와의 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리틀 비콘 전투 1876년에서 샤이엔 및 아라파오 부족과 연합하여 커스터 중령을 물리쳤지만 이후 계속된 미국의 압박 속에서 부족은 결국 보호구역으로 내몰렸습니다. 3. 제로니모와 아파치 부족. 제로니모는 아파치 부족을 이끌며 미국과 멕시코 양국 군대에 맞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아파치 부족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유격전을 펼쳤지만 1886년 제로니모의 체포로 아파치 저항은 막을 내렸습니다. 4. 레드클라우드의 외교적 승리. 레드클라우드는 미국 군대와의 전투에서 성공적인 승리를 거둔 후 외교적 수단을 통해 라코타 부족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속되지 않았고 그의 부족도 보호구역으로 이주당했습니다. 3. 원주민 사회의 파괴와 회복의 노력. 1. 버팔로의 대량 학살과 생존 기반 상실. 미국 정착민들과 정부는 원주민 경제의 핵심이었던 버팔로를 의도적으로 대량 학살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 약 3천만 마리였던 버팔로는 1890년대에 1000마리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원주민 부족의 경제 기반을 파괴하여 결국 보호구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보호구역 내 빈곤. 보호구역은 대개 농업이나 목축이 불가능한 척박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보호구역에 의존한 삶은 자립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현대 원주민 사회의 재건 운동. 20세기 후반 이후 원주민 권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부족 주권과 영토 반환 소송을 통해 역사적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블랙힐스 반환 소송은 라코타 부족의 영토 회복을 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인디언 전쟁의 역사적 교훈. 1.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잔혹성. 인디언 전쟁은 대규모 강제 이주와 문화 말살, 환경 파괴를 통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원주민 저항의 유산. 라코타의 리틀 비콘 전투 승리, 제로니모의 유격전 등은 현대에도 원주민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원주민 문화의 재발견. 비록 원주민의 생활과 문화가 크게 훼손되었지만 현대 원주민 사회는 전통 문화와 언어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